20년 차 교사인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포기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하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건 한국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린다입니다. 올해 42살이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20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설레고 즐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예의가 없어졌어요. 수업 중에 떠들고 교사를 무시하고 학부모들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정 노동에 시달렸어요. 웃어야 할 때 웃고 화내야 할 때 화내고 이해해야 할 때 이해하는 척했죠. 작년 봄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린다, 좀 쉬어야겠어. 여름방학 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외국에 가서 또 다른 교육 시스템을 보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계속 설득했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잖아. 거기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거야. 결국 저는 3주간의 한국 교육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생각했죠. 7월 중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상은 뜨거운 여름 날씨와 습한 공기였어요. 공항에서 픽업을 온 프로그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인사 한마디가 앞으로 제가 경험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순간만 해도 저는 3주 후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번째 학교 방문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6학년 교실을 둘러보실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걸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캐나다 아이들의 눈빛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떠들거나 딴짓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도 손을 들고 기다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밀거나 새치기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때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아이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라고 해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순수했어요.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어떤가요? 저는 지우의 질문에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예의 바를까? 캐나다 아이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때쯤 아이들이 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인사를 받아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학교를 나서는 길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린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교장이 일반 교사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계급이 확실히 나뉘어져 있어서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 나라는 정말 뭔가 다르다. 그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많은 걸 봤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를 수 있다니.
선생님들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이 여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3주가 예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참관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물고 있던 호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사로 인해 며칠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린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지우가 속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지우 어머니께서 외국인 게스트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는 망설였어요. 타인의 집에서 지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우의 집은 아파트였어요. 그리 크지 않은 평범한 집이었죠. 지우 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린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은 좁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지우 어머니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아이고, 무거우셨을 텐데. 지우야, 선생님 가방 좀 들어드려. 지우가 달려와서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방의 짐을 정리하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녁 드세요. 식탁에 앉으니 정말 많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들. 정말 푸짐했어요. 지우 어머니가 제 그릇에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드세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지우 어머니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하셨죠? 우리 지우도 선생님들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줬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우 아버지도 퇴근 후 집에 오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지만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선생님, 편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타인의 집에서 지내는 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지우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김치와 나물들. 정성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오늘 어디 가세요? 강남에 있는 학교에 가야 해요. 아, 그러면 지우 아버지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지우 아버지는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출근길이에요. 차 안에서 지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캐나다는 어때요? 교육 환경이 많이 다르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요. 여기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의 바르죠. 부모들이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지우도 선생님 이야기를 집에서 많이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마치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내리며 지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그날도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지훈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 따뜻함, 그 정성, 그 배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지훈의 집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날씨 변화와 피로가 겹친 것 같았습니다. 지우 어머니가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조금 머리가 아파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야 해요. 지우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제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더니 여러 가지 약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약은 식후에 드시고 이 약은 식전에 드세요. 그리고 이건 잠들기 전에 드시면 돼요. 약사 선생님의 설명이 정말 자세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10분 넘게 설명해 주셨어요. 캐나다에서는 약을 사면 그냥 용법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인데 여기서는 정말 정성껏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아프면 다시 오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지우 어머니가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하얀 쌀죽에 계란을 풀어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정말 간단한 죽이었어요. 하지만 그 맛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 선생님,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몸이 좋지 않으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죽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가 아플 때 이렇게 돌봐줬는지. 캐나다에서는 아파도 혼자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오후에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지우는 정말 조용히 숙제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때 지우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약국에서 비타민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지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아프면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날 밤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잠드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우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선생님, 미역국 드세요. 몸에 좋아요. 저는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아파도 혼자, 힘들어도 혼자, 슬퍼도 혼자.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지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우리 지우가 선생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우가요? 네, 어제 잠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저를 걱정해 준다니. 캐나다에서 제가 아팠을 때 저를 걱정해 준 학생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 함께 돌보는 것. 이게 진짜 교육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찾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다른 학교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의 방과후 교육 현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실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방과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지우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실험 시간이었는데 지우는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봐요. 성공했어요. 지우가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서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쉴 거야. 너는 숙제 있니? 네,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 집에 돌아와서 지우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일기를 쓰고 내일 수업 준비를 했어요. 지우는 정말 성실하게 숙제를 했습니다. 선생님, 캐나다 아이들도 이렇게 숙제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 여기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아. 그럼 캐나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지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 어떻게 다른데요? 여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정말 좋아요.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나? 그냥 직업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녁 식사 시간에 지우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 점에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지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자세히 썼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고 있다. 특히 지훈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다. 나는 캐나다에서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을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 학생들을 그냥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봤을까?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집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날 아침 지우가 학교에 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그 인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아침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따뜻하게 자연스럽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좋은 하루를 기원해 봤을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프로그램이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아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마지막 학교 방문이 있던 날, 지우가 저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 봉투에는 예쁜 글씨로 린다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읽어도 돼? 네, 괜찮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지우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린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는 외국 선생님이라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만나보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웃으시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처음에 선생님은 잘 웃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웃으시는데 그게 정말 예뻐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지우가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대요. 그런데 요즘은 편안해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돌아가셔도 계속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싶고 선생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지우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12살 아이가 저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니. 지우야. 선생님, 울지 마세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지훈의 가족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 어머니가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선생님,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캐나다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게. 지우 어머니는 정말로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자세히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순서로 끓이는지. 정말 세세하게 말이에요. 지우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3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지우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는 걸 처음 봤어요 라는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교직이 즐겁지 않게 되었을까요?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몇 년을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웃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도 동료들과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매일 웃었어요. 지우와 이야기할 때, 지우 어머니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건 새로운 교육 방법이 아니라 잃어버린 제 자신이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캐나다의 교육 현실은 그대로일 텐데.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경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캐나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시 평상시처럼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진 거겠죠. 첫날 아침 저는 교실에 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했어요. 몇 명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몇 명은 계속 떠들고 있었죠. 여러분 앉아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여름방학 때 하와이 갔다 왔어요. 저는 캠프 갔다 왔어요. 아이들은 제 말보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지만 집중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떠들거나 딴짓하거나 심지어 자는 아이도 있었죠. 저는 지우와 지우 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뛰어다니고 음식을 버리고 서로 밀치며 줄을 섰어요. 한국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오후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제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아름다운 교실 풍경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지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안녕. 캐나다에 잘 도착했어. 학교도 시작했고.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그리워. 특히 너희들의 밝은 인사와 집중하는 모습이 그리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산만했고 무례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린다, 한국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의 바르고. 아, 그래? 그런데 여기는 다르잖아. 적응해야지 뭐. 동료들은 제 경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보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지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그리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캐나다 아이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많이 웃고 계시죠?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울었습니다. 웃고 있냐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캐나다에 돌아온 후로 저는 거의 웃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찾은 제 자신을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한국의 국제학교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혹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요. 검색하다 보니 정말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어민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능할까? 정말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말이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캐나다에서의 교직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기로 한 거죠. 교장 선생님께 사표를 내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린다, 정말 그만둘 거야? 20년이나 여기서 일했는데. 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뭘 할 건데?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대부분 저를 말렸어요. 왜 안정적인 여기를 떠나서 불확실한 곳으로 가려고 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가 제게 준 변화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지우 어머니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요? 다시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네,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어머, 정말 기뻐요. 지우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지우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지우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정말 다시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응, 정말이야. 이번에는 계속 있을 거야. 와, 저 너무 좋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3주 동안 받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우의 편지, 지우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
지우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찾은 웃음. 2월 말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짐도 많았고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랐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죠. 지훈의 가족이 공항에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지우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을 때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선생님 진짜 오셨네요. 응, 이제 계속 있을 거야. 새로운 학교는 정말 좋았습니다. 국제학교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한국의 교육 문화는 그대로 있었어요.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수업에 집중했으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린다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행복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지훈의 가족과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지훈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선생님, 한국 생활 어때요? 정말 좋아. 너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응, 내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줬거든. 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웃는 방법을 말이야. 어젯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다. 20년 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찾았다. 지우와 지우 가족,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전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